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브렌트포드 FC의 2025에서 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브렌트포드 FC는 토트넘의 현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친정팀이라는 점에서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팀이죠.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2무 8패를 기록하며 리그 11위에 올라 있었고, 현재 리그 13위인 토트넘보다 근소하게 앞선 순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렌트포드와의 최근 홈 맞대결에서 사비 시모스 선수의 원맨쇼급 활약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맹활약했던 사비 시모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었고, 브렌트포드는 최근 리그 2연승을 달리며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경기가 브렌트포드의 홈 구장인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토트넘에게 훨씬 까다로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비롯해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아치 그레이, 로드리고 벤탄쿠르, 주앙 팔리냐, 모하메드 쿠두스, 히살리송, 그리고 일슨 우도베르까지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았던 만큼 프랭크 감독은 공격적인 색채보다는 안정감을 우선한 수비적인 베이스의 3미드필드 구성을 선택하며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브렌트포드 역시 최근 위협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는 케빈 사데와 이고르 티아구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예초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동하지 않았던 탓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거의 잡지 못했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답답한 경기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특히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하며 양 팀 모두 공격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다소 지루한 흐름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콘셉트의 한계가 반복되면서 경기 양상이 단조로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도 단순히 롱볼 위주의 축구에 머무르지 말고 중원에서부터 보다 유기적이고 세밀한 전개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직접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지적도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승리를 거뒀던 프리미어리그 경기, 바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그 경기에서는 팬들이 원하던 지배적인 경기 운영과 공격적인 축구가 분명히 보였죠. 특히 팀의 창의성을 더해줘야 할 사비 시몬스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프랭크 감독의 시스템도 변화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 승리 이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며 그동안 지적받아 왔던 프랭크 감독의 답답한 전술 스타일을 또다시 노출했고, 결국 팀은 다시 부진의 흐름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최근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이번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롱볼과 크로스에 의존하는 축구를 반복했습니다. 슈팅 찬스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는 이번 시즌 우리가 계속 봐왔던 토트넘의 답답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아치 그레이, 주앙 팔리냐, 로드리고 벤탄쿠르로 구성된 중원은 창의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세 선수 모두 공격수들에게 전진 패스를 거의 넣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에 볼 소유를 지키지 못하며 위험 지역에서 턴오버를 지나치게 많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브렌트포드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 즉 역습 상황에서의 선택과 플레이 퀄리티 역시 매우 아쉬웠습니다. 전반 막판, 측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일슨 우도베르 선수를 눈앞에 두고도 제드 스펜스가 머뭇거리며 스루 패스를 넣지 않고 상대 수비가 복귀할 시간을 벌어준 장면은 토트넘 공격이 얼마나 답답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전반 38분에도 히살리송과 제드 스펜스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등 토트넘은 선수 간의 연계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롱볼과 크로스라는 단조로운 패턴에 갇혀 있었고 중원에서는 창의성이 실종된 채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만 반복하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고 역습 상황에서조차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공격의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장점을 찾기 힘든 말 그대로 치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진이 마지막 순간마다 상대 공격수의 볼을 끊어내며 위기를 넘기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케빈 사데 선수를 단 한 번 놓치며 실점을 허용했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되며 무실점을 유지했습니다. 또 전반 32분에는 지난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아치 그레이가 다시 한번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는 양팀 모두 팬들의 답답함을 자아내는 경기 내용을 펼친 끝에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 자체가 경기를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중원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다이렉트한 플레이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 부분에서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1차적인 공격 빌드업 단계부터 매 경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이렉트한 전개 위주의 축구로 인해 공격 패턴 역시 지나치게 단조로워졌습니다. 이를 간파한 상대 팀들에게 분석을 당하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폭발적인 개인 플레이를 통해 재미를 봤지만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와 패턴 분석, 그리고 팀 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두스 선수의 경기력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쿠두스 선수가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토트넘 팀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